이제 지하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제습기, 겨울에 난방, 사람이 이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관리를 하셔서 지금 굉장히 건전한 상태로 주거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만큼 잘 해놓으시긴 했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단열되어 있는 벽지를 좀 외부에 쳐서 좀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그게 많이 문제가 됩니다. 아, 여기 있네요. 저렇게 단열되어 있는 이런 벽지들을 쓰면 수분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실제 곰팡이네요. 이게 다 곰팡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이 벽지 안에는 열 자체가 겨울에는 내부가 따뜻하고 외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었던 수분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요. 여름에는 반대로 밖에 있는 따뜻하고 습한 수분들이 실내로 이제 자꾸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들이 요 비닐막 같은 요런 단열 벽지 사이에 뚫고 나오지 못하고 요 안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럼 요걸 뜯어보면 상당하게 수분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요 안에는 수분이 많이 있다 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겉으로만 괜찮지 굉장히 수분 피해, 곰팡이, 폭탄 같은 거를 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위험한 품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하를 받고 1층 쪽에 잠시 봤고요. 2층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계단이 이 정도의 계단이 수축 건조가 잘 돼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네요. 네. 계단 마감재는 요즘에도 볼 수 없는 되게 재미있는 고급의 계단 마감재입니다. 이런 유선형의 몰딩을 옆 마구리 쪽에다가 다 했고요. 이쪽 실내 계단도 마찬가지. 소동자의 간격은 100mm 미만인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120mm가 좀 넘네요. 그리고 고질적으로 취약한 게 이 부분들이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이제 꼬마아이들한테는 위험한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전등 부분 살짝 영상에서도 때가 탄 듯한 부분이 보이고요. 지금 용마루 윗부분도 벽지가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소실된 부분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열적 평형이 안 맞으면 수분이 저쪽으로 더 많이 이제 모여서 저렇게 찌글거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 부분은 이제 나중에 열화상으로 한번 보면 단열재가 좀 불균형하게 이제 작업이 됐거나 혹은 누락됐거나 이제 이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천정이 이렇게 영상에서 많이 안 보일 겁니다. 굉장히 크게 함몰이 됐는데요. 실제 이것도 의뢰해 주실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시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아까 다용도실에 지하가 침하된 것처럼 이 천정도 이런 식으로 함몰이 됐는데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고민을 주셨는데요. 보면 예. 다행히 이거는 구조적으로 뭔가 내려온 것 같지는 않고 탈락된 것 같은데, 그건 다락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이쪽은 수분 피해가 있네요. 이 수분 피해도 별거 아닐 수도 있고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할 수 있는 이유가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발코니가 캔틸레바로 여기서부터 쭉 연장이 돼서 구조재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발코니가 혹시 수분 피해를 입었으면 발코니에 있는 물들이 이쪽 벽체 내부로 여기를
적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뭔가 리모델링이 되거나 신축이 된다고 했었을 때 뜯어보면서 다시 한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이제 발코니 왔는데, 예, 이렇게 점프를 뛰어보면 덜렁덜렁덜렁 합니다. 다행히 이렇게 차양을 해놔서 물 피해를 좀 덜 받게 막아놨어요. 이게 없었다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붕이 보이는데, 지붕에 올라가지 않아도 이제 모든 지붕이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의뢰인분이 좀 정리 정돈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쪽은 이제 정리가 안 됐고, 보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보면 한 몇 개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스팔트 싱글의 오버행. 이게 이렇게 이만큼이나 길어요. 한 100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제조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현대에 이제 북미에서 많이 출시하고 있는 아스팔트 싱글 제조사, 특히 이런 이중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아키텍처 스타일의 요 이중 그림자 싱글은 최대 19mm까지 내밀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이상 내밀 수도 있죠. 그 이상 내밀게 될 경우에는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제조사에서 보증을 안 해줍니다 라는 이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19mm까지 내미는 게 이제 좋죠. 이렇게 옆으로 조금만 내밀게 하는 게 좋고, 이건 너무 과도하게 내밀었고요. 실제 이 하부를 보면, 네, 하부도 이제 물바지 위로 플래싱을 요렇게 기역자로 꺾어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누락이 돼 있네요. 예, 거기에 누락된 거 하나 볼 수가 있고, 또 요 플래싱의 이 절곡면이 이렇게 안으로 모아서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삐지게끔 해야 되고, 아까 1층에서도 얘기했듯이 요 소nom통이 이렇게 흘러내려올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살짝 올라가 볼까요? 자, 이 위층도 동일한가 볼까요? 2층도 동일하네요. 동일하고, 저 끝에 물바지 연마개가 누락이 됐죠. 그 누락이 됐다는 건 여기 지붕에서 물이 모이는 것들은 내려와서 일부는 요 소nom통으로 내려오지만 일부는 요 바닥으로 이제 쏟아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물 피해가 좀 더 이렇게 노후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붕에서 이제 좀 관찰이 되네요. 안에 이제 녹을 이제 관찰할 수 있었는데, 녹이 관찰됐다는 건 이제 외기와 뭔가 소통하고 있는 기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외등 혹은 외부에 있는 전선 혹은 지붕 위쪽에서 이제 결속했었을 때 결속 그 라인과 이쪽 라인들이 소통하고 있다. 그래서 수분에 의해서 차단기가 이제 자주 떨어질 수 있는, 1층에서도 봤듯이 2층도 그닥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일단 겉모습으로 산업용 배선 차단기를 사용을 했죠. 가정주택에. 화장실에 보면 이렇게 종유석 물방울 떨어지듯이 이런 상처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바닥에 물 수습이 있었을 경우에 반대로 밑에서 위로 이 타일층을 수분이 뚫고 올라오려고 하는 석회 성분의 어떤 방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게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방출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타일이 소성이 작아서, 그러니까 소성이 불량하다기보다는 소성이 적어서 얕은 불에 구워서 뭔지 이런, 흔히 자기질이냐 독이질이냐라고 하는데, 강한 자기질은 아닌, 자기질이지만 강한 자기질은 아닌 그런 자기질이 이제 소성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성이 적은 타일이나 이런 쪽에서 더 잘 발생하는 거고요. 소성이 좋더라도 장기적인 이 수분 피해에서는 이런 석회 성분이 방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자주 관찰이 됩니다.
이 얘기는 여기가 오래도록 물이 좀 노출됐다, 물에 노출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런 증거들이 이런 거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죠. 많이 벌어졌죠. 관리는 이제 여기 바깥 어른께서 열심히 관리를 잘 해주셔갖고 이제 이 정도인데, 이제 관리를 계속 한다고 이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한계 시점에 오긴 했습니다. 아마 요 정도면은 하부층에 누수가 발생했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밑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요 정도 되겠네요. 네. 여기 보면 살짝 자국이 있습니다. 물자국이 있는데 현재 활성 누수는 아닌 것 같고, 누수 징후가 있어서 관리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부분도 수리해야 됐을 때 수리 순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로망이죠. 여기 다락방. 여기는 이렇게 접이식 사다리로 다락방을 이제 해 놓으셨는데, 실제 로망이긴 하지만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험한 부분이기도 하고 정말 필요 없는 공간이기도 하고, 하지만 신축 시에는 로망을 항상 갖고 계시는 게 일반 건축주 분들이시죠. 이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덥다라는 느낌이 이제 많이 드는데요. 함수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적정 수준에 있고요. 조심히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지붕 전체적으로 그냥 보자마자 느껴지는 게, 단열재가 훼손돼 있구나. 많이 훼손된 이유가 원래에 시공했었던 단열재인데 추가적으로 시공하려고 훼손된 것 같지는 않고요. 훼손돼 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특이사항이 단열재 윗부분에 이런 물 흔적들이 많습니다. 네. 물 흔적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게 누수냐 라고 이제 지붕을 봤었을 때는 그러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저 단열재 크래프트지 방향을 반대로 사용했었을 때 수분이 응집되면서, 보통 크래프트지는 난방을 하는 공간면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천정 쪽으로 이제 향하도록 이제 했어야 되는데, 요렇게 말이죠.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크래프트지 방향이 이제 반대로 돼서 이제 피해를 이제 많이 입기도 합니다. 일단 보기에는 그렇고요. 여기는 사용하지 않는 옛날의 보일러 보충수 같고요. 벤트 PVC 처리 잘 했는데 이제 고정이 조금 연약하네요. 저쪽 부분들은 냄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꽉 막아버리는 게 이제 가장 좋습니다. 네, 좋고, 다행히 지붕 누수는 없지만 이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원래는 이 랩터 사이즈, 절단면의 요 길이보다 마루대라고 하는 요 용마루 리치보드가 더 크거나 최소한 같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거는 부적절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 부분에 상부의 하중을 세게 받으면 요 부분에서 이제 할열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균열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적절한 이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한눈에 보이는 거는 저쪽 끝에가 단열재로 이제 막혀버려 갖고, 여기처럼 이렇게 천정 윗면을 단열하는 콜드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마 쪽에서 최소 2인치 정도는 공기가 유입돼서, 그 유입된 공기가 이렇게 용마루 쪽에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요런 이렇게 환풍 구조를, 통기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저기처럼 이제 이렇게 막혀버리면 집이 계속 덥죠. 계속 덥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 과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종이가 이제 수분을 훨씬 더 머금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이제 2층 분전반에서 잠깐 봤었던 녹이 발생하고 분전반이 자꾸 떨어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결속된 전기 배선들이 외기가 그냥 고스란히 통해서 이런 호수를 타고 내부 분전관까지 가게 되면 내외부 어떤 수분들이 그냥 관통하면서 그쪽에 이제 수분이 접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들 문제가 되고요. 여기 조금 지적할 만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더 벌어져 있는, 여기도 보면 밑으로 갈수록 더 벌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뒤에 것도 마찬가지. 예, 이게 단순히 재단 실수냐 아니면 시공 이후에 어떤 변형이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 보통 절했을 때 일어나는 원인이 바닥에 이렇게 지금 제가 밟고 있는 바닥에 이렇게 실링 조이스트라고 해서 삼각형 천정에 바닥을 이렇게 묶어줘야지 안정된 삼각형 구조가 되는데요. 바닥이 만일에 안 묶여져 있으면 상부 하중이 가해지면 출렁출렁합니다. 그럼 지붕이 벌어지려고 할 것이고, 그 벌어지려고 하는 요 부분들이 요런 틈을 발생을 시키는데요. 여긴 보면 지금 실링 조이스트가 있어요. 저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아까 거실에서 봤었던 오픈 부위가, 원래는 이런 오픈 부위는 여기가 용마루 꼭지가 되겠네요. 원래 이런 오픈 부위는 이런 목재 하나의 마루대가 아닌 마루 빔으로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런 게. 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얘는 빔으로도 설치가 안 됐고, 실링 조이스트도 이 삼각형이 없기 때문에 얘가 흘럭 움직이는 거니까, 얘도 전체 큰 지붕에서는 울렁울렁 움직이는 거라 밑에 한 3분의 2는 됐지만 전체 3분의 3, 전체 지붕으로 봤을 땐 실링 조이스트가 없어서 바닥이 더 이제 벌어지는 거라고, 저 상부 리치보드와 이 래프터가 더 벌어지는 거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잦은 진동, 크게 한 번에 확 가서 함몰이 되거나 하지 않지만 잦은 진동 때문에 아까 그 방에서 봤던 천정 마감재 함몰도 그걸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천정 마감재 함몰도 혹시 그런 것 때문에 함께 마감재가 탈락된 거 아닌가 라고 보이네요. 저렇게 완전히 탈락되었네요. 네. 그게 잦은 진동으로 인해서 탈락한 거라 어쩌면 다행입니다.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문제이지만 탈락한 게 문제이고, 또 열화상에서 봤듯이 그 용마루 쪽, 2층 거실의 용마루 쪽 저렇게 단열재가 누락되어 있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모양창을 많이 냈었는데요. 이렇게 모양창의 문제가 뭐냐면, 여름과 겨울철에 이쪽에 어떤 수분이나 이런 열교로 인해서 창문에 물맺힘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다른 쪽보다 훨씬 더 수분 피해를 이렇게 많이 입을 수 있다. 이게 심하면, 환기가 없거나 그러면 물이 줄줄줄 여기서 흐르기 때문에
이게 다 수분 피해라고 볼 수 있고, 또 벽체 위 단열재가 다 누락되었네요. 예, 그러니까 2층 위에 그 아까 석고보드가 무너지려고 했던 방, 거기에 물 떨어지는도 요거가 또 큰 원인 제공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벤트가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지붕의 벤트는 다 위쪽이 누락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 거실은 많이 덥고 수분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단열재가 다 크래프트 방향이 역방향으로 설치가 됐고, 누락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예, 이거는 뭐 정밀하게 지켜보지 않더라도 한눈에도 좋지 않은 상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붕 다락 속을 통해서 지붕은 구조적으로 연약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랩터 벌어짐이 있고, 이제 마룻대가, 이쪽에 마룻대가 빔으로 설치돼야 되는데 빔이 아닌 게 있고, 저렇게 단열재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벤트가 열려 있어야 되지만 벤트가 열려 있지 않은 부분들 있고요. 전체적으로 단열재가 또 누락된, 벽체에도 이제 누락된 부분이 있고, 저렇게 창호 쪽에도 결로 피해를 입은 쪽도 많고, 여러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라고 볼 수 없는 단열재 누락, 구조재 사용 미스, 단열재 크래프트지 방향 오류, 그리고 리치 빔 누락, 소핏 벤트 오픈 누락돼 있고, 또 케이블 쪽도 저렇게 보면 또 단열재가 누락돼 있네요. 좀 세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도 보면 문을 이렇게 닫는다라고 봤었을 때 여기도 이제 단열재가 누락이 돼 있죠. 그 외에도 이제 하나의 원인으로 이제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아까 여기도 보면 전등 주변에 먼지가 좀 껴있다고 한 부분인데 단열재가 이렇게 누락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안에서는 지붕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붕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지만, 지붕 밖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큰 지붕이에요. 그럼 원래는 이런 삼각형 구조가 무언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묶어줘야 되게 안정된 하나의 구조가 되는데요. 실제 이 부분은 묶여져 있어요. 아이방. 그래서 여기는 안정돼 보이지만 전체 이 삼각형에서 여기 덧방을 이렇게 쳐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묶여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실제 우리 오픈이잖아요. 묶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튼튼한 목재로, 좀 두꺼운 목재로 써서 여기를 기둥을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처리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묶여 있고 끝나 있어요. 끝나 있어서 여기를 위해서 쿵쿵 누르면 얘가 좌우로 이렇게 싹싹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동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딱 탈락. 그래서 탈락. 네, 예, 그 탈락의 원인이 이제 가장 크고요. 그걸 탈락하다 보니까 그 남편분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위에 목재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이렇게 아주 견실하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게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보셨나요? 라고 한 게,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주저앉았기 때문에. 나사가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예, 네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요 목재가 이제 벌어진 이유가 요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어가 됐지만 전체적으로는 제어가 안 돼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기를 천장을 묶던가. 겉으로 보기엔 저게 이제 되게 두꺼운 보처럼, 방금 말씀드린 두꺼운 걸로 보이지만 공갈보라고 해서
겉에만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지 위에서는 나무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역할을 못 하죠. 그렇죠. 수축했다가 받침전역으로 팽창했다가 예. 그래서 다행히 말씀드렸듯이 위가 저희가 되게 경량의 마감재예요.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하는 그 정도에서 다행이지 뭐 기와가 올라갔거나 혹은 저희가 되게 강풍이 세게 너무 고도가 높아서 세게 계속 지속적으로 불면 이게 빠그러져서 벽이 이렇게 옆으로 벌어집니다. 이렇게 지붕도 주저앉고 네. 벽도 벌어지고. 근데 아직 이건 시작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이 이게 처음이니까 이거 어떻게라고 해야 되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요. 네. 목조주택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네. 흔히 일어나는 이거 그래서 일단은 결핍이에요. 이거를 수지에 있는 20년 가까이 된 목조주택을 검사를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한다고 최선을 다했고 부족했던 부분들이 다행히도 여기 건축주분 그러니까 안주인 분께서 정말 쓸고 닦고 수분 관리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성격이 잘 돼 있고 또 남편분께서도 이 외부 조경이나 이런 관리를 끊임없이 잘 해오셔갖고 부족했던 어떤 배수로 그리고 부족했던 어떤 수분 관계들이 있었음에도 뭐 3, 4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주택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영상 속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 연약하고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라고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주택들도 이거보다 훨씬 못한 주택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스펙터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를 얘기를 했지만 실제 잘 돼 있는 부분들도 꽤나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잘 돼 있는 것들은 잘 표현 안 하고 이제 직업의 특성상 잘못된 부분들만 이야기를 많이 노출했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혹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던가 혹은 앞으로 건축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건축을 현재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참조해서 혹시 우리 집은 이거와 비슷한 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뭐 잘못되지 않았나? 여기는 얘기한 어떤 지적사항들이 우리 집도 해당되는지 보시고 적절하게 조치를 하시는 좋은 영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현장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펙터 김검사였습니다.